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선 주자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질 선거가 인디애나주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오늘 선거로 테드 크루즈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칠 가능성에 문이 닫힐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무소속 유권자도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한다 해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따라잡기는 여전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에 준 선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를 애매할 사설입니다. 테네시주 공립대학 교수와 교직원은 앞으로 캠퍼스에서 총을 갖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미국 50개 주에서 모두 동성 커플의 입양이 합헌이 됐습니다. 가장 우아한 파티라는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에서 사회자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 앞에서 흑인을 비하하는 N자 단어를 쓴 게 며칠째 이슈입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은 그럴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우버가 탑승비 인상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가장 오래 억류됐던 미국인 케네스 베시의 책이 나왔습니다. 케네스 베시는 고난의 기간 동안 북한 당국은 그를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롭혔지만 성경도 주고 기도도 허락하는 등 또 다른 대우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어떤 때는 이제 선거가 치를 때 조금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특히 그런 오버랩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그 자녀가 대학생일 때 멀리 이제 집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UCLA를 다니면서 함께 부모님과 산다던가 그 밖에 여러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혹시 같이 밥 먹다가 자녀들과 좀 언성 높이신 분들 계세요? 그 정도로 미국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한인분들이 늘어나면은 저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요.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은 거의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기 때문에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세대 간에 이런 정치적인 대화가 나오면 갈등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 일단 지금 인디애나주에서 미국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인디애나주가 공화당의 경우는 지금 위너 테이크 모스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죠. 룰이 57명의 대의원이 있고 민주당은 92명의 대의원이 있는데 이 민주당이 인디애나주의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인 겁니다. 뉴욕처럼 꼭 민주당으로 몇 개월 전에 등록을 해야지만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소속도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소속이었던 버니 샌더스 후보가 다른 주보다는 조금 경쟁을 하기가 쉬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노동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인디애나주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길 가능성도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앞서가고 아니면 또 일부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서가고 해서 정말 이 결과야말로 오늘 저녁이 돼야지만 알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공화당의 경우는 이미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갔고 그리고 이제 테드 크루즈 후보가 칼리피오리나라는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됐을 경우죠. 열심히 그곳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도 인디애나 주민들로부터 우리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멸적인 언사까지도 들었어야지 됐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테드 크루즈 후보는 지금 인디애나주에서 이겨야지만 반드시 이겨야지만 앞으로도 계속 도널드 트럼프를 내려뜨리기 위해서 싸우겠다는 명분이 생기는데 그 명분의 길이 문이 오늘 닫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게 이제 지금 대체적인 생각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당장 그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공화당의 다른 후보들과의 전국적인 지지율에서도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50% 이상의 지지를 받았는데 역시 같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MBC가 그 서베이 몽키와 같이 조사를 했더니 도널드 트럼프가 뭐 한 주일 만에 5%포인트 이상 또 올랐어요. 지지율이. 그래서 56%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테드 크루스 지지자 22%, 존 케이식 14%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이번 여론조사는 뭐 1000명, 500명 이 정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표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그 15,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5월 1일 가장 그 최근 5월 1일이 일요일이잖아요. 해서 이제 그 공화당 지도부나 일부 그 공화당 유권자들이나 트럼프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공화당 사이에서 어차피 그 테드 크루스도 존 베이너라는 하원 의장이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했고 그랬더니 악마 협회에서 우린 그런 악마는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기가 없으니까 참 그 공화당이 후보가 그 존 케이식 같은 좀 정상적인 캠페인을 하고 또 그 좀 성인처럼 보이고 하는 사람은 자극적인 후보들 옆에서는 마이너스 효과를 많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공화당의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지난 주말에 이제 그 한인 그 정치인들도 참석을 한 그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었잖아요. 그 전당대회 분위기를 스케치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아주 그 오랜 동안 거부해오던 스타 도널드 트럼프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산마테오 카운티 하면은 샌프란시스코 인근이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그 높은 곳 가운데 하나인데 이 지역은 뭐 그 공화당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별로 정말 수십 년 동안 관심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당연히 또 그 민주당 후보가 되니까 관심이 없고 공화당은 뭐 어차피 안 되니까 관심이 없고 하는데 요즘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 도널드 트럼프가 코스타메사라는 백인이 많은 그 동네에 갔었을 때 환영하는 사람들도 맞이하고 트럼프를요. 시위하는 사람들은 강렬하게 그를 그 물리치려고 했고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보도를 하면서 주말에 그 공화당 전당대회에 그 당원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해본 적이 수십 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대의원 숫자가 민주당은 뭐 거의 600표, 공화당은 172표인데 이런 것들 이제는 결국은 공화당이 받아들인다는 거. 공화당에서 그 피트 윌슨 전 그 주지사는 테드 크루스를 지지했습니다. 지금 인디애나 주지사도 테드 크루스를 지지했지만요. 피트 윌슨 주지사가 공화당이었었고 그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센세이셔널했고 기억에 남는 것이 서류 미비자, 그 당시에는 100% 불법 체류자라고 불렀었죠. 불법 체류자에게 자녀들이 뭐 학교를 다닌다던가 이러한 어떤 그 베네핏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187이 통과됐는데 그 187의 챔피언이 피트 윌슨 주지사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또다시 주민투표로 인해서 무효가 됐지만 그 피트 윌슨 주지사가 테드 크루스를 지지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뉴욕타임스가 상기시키면서 그 피트 윌슨 주지사의 주민 발의안 187 때문에 그때부터 94년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의 인기가 더 없어졌다는 것이요. 이민자들이 워낙 그 많은 지역이 캘리포니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화당 이제 그 전당대회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 뭐 한인 정치인들도 다 참석하지 않았겠어요. 뭐 미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라든가 또 공화당 그 플루턴을 포함한 지역구가 있는 영킴 하원 의원이라든가 대의원들이 다 하는 말들이
좋은 후보를 갖기가 이렇게 힘들단 말입니까? 우린 정말 이게 정말 어느 후보를 뽑든지 간에 죽게 될 줄 알면서 돌진하는 카미카제 임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공화당 그 전당대회에 참여한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도 뉴욕타임스는 이 기사의 제목에는 캘리포니아주가 오래 거부했었던 스타 트럼프를 받아들이는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요즘 미국의 신문의 그 어피니언란에 사람들이 보내는 것이죠. 독자 투고난, 말하자면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스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이비리그 대학생들 가운데서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외로운가,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도 못하는가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뉴욕타임스라든가 아니면 여러 인터넷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이 어피니언란에 글을 보냈는데, 엘리트 대학교 하면은 굉장히 그 자유로운 곳이잖아요. 당연히 보수보다는 진보가 많고, 특히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그런데 하버드 대학생으로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그 후보를 지지하는 것만으로서는 자유인이라는 것에 충분하지가 않다는 그런 그 고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이 12살 때 버락 오바마가 제일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그를 강력히 지지했고,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하버드의 대학생으로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하는데,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상당수의 민주당 대학생들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면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나쁜 선택이라는 인식이 많이 그 퍼져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 팻 뷰캐넌처럼 취급받는다. 팻 뷰캐넌이 공화당에서 보수 중에 보수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박스 같은 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커멘테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이요. 하버드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컬럼비아 대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18살 사이에서 25, 30대 초까지는 뭐 전부 민주당에서 아직도 버니 샌더스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고, 어제 그 인디애나폴리스의 버니 샌더스 시위장에도 뭐 거의 10,000명이 참석했다고 하잖아요. 인구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물론 지금 뉴욕에서 지고 난 뒤에 그에게 그 도네이션을 하는 사람의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 뉴욕의 탑 10군데 대학의 직원이라든가 교수들을 보면은 기부하는 사람들이 83%가 힐러리냐 버니 샌더스냐 두 사람 사이 선택에서는 힐러리가 아닌 버니 샌더스에게 이렇게 그 지금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요.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한 신문인데, 버니 샌더스의 그 기프트, 재능 선물 같은, 버니 샌더스가 아니군요. 재능이 아니라 여기선 버니 샌더스가 그의 당에 주는 선물. 지금 버니 샌더스의 당은 민주당입니다. 이 사설 제목이에요. 샌더스 기금을 그에게 보내는 사람 숫자는 줄어드는데, 그가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면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버니 샌더스를 강하게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은 저의 이 말에도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버니 샌더스보다 대의원 숫자를 많이 갖고 있지만, 앞으로도 캘리포니아주까지 1,200표 정도는 남아있거든요. 투표해야지 될, 오늘 뭐 97표 인디애나주의 대의원 숫자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다 이긴다면은 샌더스가 왜 안 되느냐 하고 거부감을 가지시겠지만, 그만큼 이길 수 있는 퍼센테이지로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없다기보다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니 샌더스 측에서는 전당대회까지 가고 슈퍼대의원까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까지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버니 샌더스 자신도 이제는 그 민주당의 후보로 승리한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 사설은 버니 샌더스가 당해 준 선물이라고 앞에 이렇게 제목을 크게 써놓고는 또 버니 샌더스를 일단 뭐 비난을 합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 후보는 최근 버니의 그 아이디어가 아주 좋다. 더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더 해야지 된다는 것.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버니 샌더스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큰 선거에서 이긴 어떠한 민주당의 정치인도 당신처럼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더 나아가서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월스트리트과 부자에게 돈을 받아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가, 넌센스다. 이런 말을 어떤 그 승리자 민주당 정치인도 한 말이 없다고 조 바이든이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러나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스터 샌더스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 관해서 그 올바른 지적을 했지만 비현실적이다.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그런 것이요.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욕타임스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니 샌더스에게 미국 인구가 얼만큼인데 정말 3분의 2 이상인 2억 이상이 작은 돈을 버니 샌더스에게 모아줬다는 거잖아요. 이 돈은 사실은 원래대로 하자면 그 후보가 출마해서 기금으로 볼 때 이길 수 있는 기금의 2배를 넘은 겁니다. 그런데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은 워낙에 민주당에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다 그야말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나가 떨어지고만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뉴욕타임스가 버니 샌더스를 비난을 합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협상을 하지 않는 그 자신의 그 기질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어떤 자신이 내놓은 안건 같은 것을 성공시키는 기록은 굉장히 낮다는 것이요. 그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 칭찬을 잔뜩 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보나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 정책 경험으로 보나 국제적인 이슈, 국내 이슈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아주 훌륭해서 버니 샌더스에 허도 찌르고 하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나 버니 샌더스가 지금 지적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샌더스의 지지자가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버니 샌더스가 지고 나면은 차라리 힐러리에 대한 실망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이런 그 지적은 너무 좀 과장된 것이고, 투표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뭐 그런 그 가능성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힐러리 클린턴이 그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은 정말로 그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지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진짜 그 단합된 당이 돼야지 된다는, 힐러리 클린턴이 리더로서 보여줘야지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리더로서 버니 샌더스까지 딱 껴안을 수 있는, 버락 오바마가 선거 끝나고 나서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 자리를 주면서 껴안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좀 요구를 하면서, 어쨌든 민주당은 공화당과는 달리, 그렇게 취판 캠페인을 한 공화당과는 달리 미스터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긍정적인 방향에서 사람들을 정치 참여 쪽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가 지금까지 주장했었던 말을 들어야지 된다 하는 게 오늘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주한의원, 제14회 할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5월 7일,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수, 목, 금, 토, 나흘 있으면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네요. 할리우드볼에서 펼쳐지는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공동 후원입니다.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또 그 버니 샌더스 이펙트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몇 가지를 말하지만 아마 이제 오늘 선거가 끝나고 어느 정도 또 그림이 윤곽이 더 좀 뚜렷해지면은 이제 그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이슈들을 봐야지 되는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이 되느냐 공화당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미국이 지금 이거 막 요동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슈가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완전히 무효가 되고 바뀌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함께 정리가 되는 그런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아주 그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한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한 주에서는 민주당 성향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주에서는 공화당 성향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공화당에 관련된 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테네시주가 어제 이런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풀타임 교수와 풀타임 교직원은 학교 캠퍼스에서 당연히 뭐 사립대학이 아니라 공립대학교 캠퍼스에서 총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물론 그 총은 좀 감춰서 가지고 다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테네시주가 처음이 아니라 발의된 것은 그렇지만 큰 주에서 텍사스주나 조지아주도 지금 비슷한 것들을 발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럴 때마다 그 총기 소지자들이 총이 있었으면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그 바탕으로 된 거고 그러나 이제 이번 그 테네시주에서 통과된 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직원이나 또 교수와는 달리 학교 안에 총을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2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공립대학교 교수와 교직원이. 그리고 학교에 총을 가지고 갈 때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법 집행관에게 알려야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캠퍼스에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캠퍼스 그 스타디움이라든가 아니면 체육관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학교가 스폰서하는 이벤트가 열리는 그런 곳이요. 다만 이제 일반 그 캠퍼스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좀 그 예민한 그 회의가 열릴 때도 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그 예민한 것이라는 게 무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던가 아니면 또 뭐 교수 그 프로모션 위원회가 열린다던가 할 때는 서로 의견 차이로 싸우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은 또 그 주마다 약간씩 그 차이가 있으니까요. 집행하기까지의 테네시주의 주지사의 서명이 없이도 발효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 의원들은 이렇게 그 통과를 시켰지만 주립 대학교에서조차도 뭐 총장, 부총장, 뭐 교직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시피주도 그 미국에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주인데 미시시피주가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동성애자들 그 입양이 합헌화된 그런 주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부터 0시부터 미국 50개 주에서 동성 커플들이 다 그 입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그 연방법에 대해서 어제 그 55분까지 11시 55분까지 미시시피주가 어떠한 그 항소 결정을 하기로 접수 같은 것을 했다던가 하면은 아닌데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법에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입양하는 것을 막는 것은 위헌이다 하는 것이 그 연방법이어서 그 연방법 적용을 받아서 이제 그 미시시피주에서도 동성애자들 그 입양이 허용되게 됐습니다. 마지막 주까지도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 벽이. 이 미시시피주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많이 막아왔었고, 그런 때 이제 그 연방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누군가가 고소를 한 것 아니겠어요? 네 커플이 이미 그 입양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커플이 함께 이제 그 고소를 해서 3월 달에 연방법원에서 그 사람들 그 입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위헌이지, 그 헌법에 그 명시된 그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서 안 된다 하는 판결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미 그 아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입양이라는 말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아들을 아무튼 키우고 있었던 동성 커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아침에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내 아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16년을 기다렸다. 이미 키우고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16년을 기다려왔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1월 달 선거에서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나오느냐 민주당에서 나오느냐, 또 그 의회 선거에도 지금 공화당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확실해진다면 이게 그 상원과 하원 그 선거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기류가 조금 바뀌어져서 그 법 틀렸어, 다시 해야지 돼 하고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난 8년 동안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나 경제 때문에 힘들어서 옴짝달싹을 하지 못했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 본인이 추구하려고 했었던 것을 했잖아요. 헬스케어, 뭐 동성결혼,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많이 민주당 성향의 것을 했었죠. 총기 규제는 전혀 지금 하지 못하고 손도 못 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 성향으로 많이 갔고, 그리고 뭐 대통령이 그런 성향이다라고 생각해서 주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주 사람들의, 주민들의 여론이 조금 더 리버럴해지니까 동성애자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딸과 내 아들은 아니더라도 딸, 아들의 친구가 그런 것을, 동성애자인 것을 보면서 또 동성애자들 친구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결혼식에도 가면서 뭐 우리 생각은 다르지만 생활은 다 똑같네, 그것만 다르네 하고 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고, 총에 대해서는 또 이민자와 사냥을 많이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던 백인 지역, 뭐 위스콘신이라든가 몬태나라든가 이런 데서 살아온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론이 이게 변하니까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규제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여론이고 선거죠.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나가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아마 민주당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지금까지 지난 8년 동안 변했었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거나 더 강하게 될 것이고, 공화당 대통령이 나온다면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연례 만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뉴스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뉴스 가운데서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는요, 연예인들도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기자들, 앵커들, 텔레비전 퍼스널리티들도 많이 오고 해서 대통령이 그날은 농담으로 가득한 연설을 해서 사람들이 웃는 그런 날인데,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워싱턴 포스트도 지금 사설과 일반 기자들의 생각이 또 많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기사에서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버니 샌더스였다고 썼더군요.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한 발짝 한 발짝을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을 정도로요. 사람들이 좋다고 손을 치켜들고 그곳에 왔었던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버니 샌더스를 만나면서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도 조크 대상으로 삼고, 도널드 트럼프는 안 갔거든요. 그날 거기에 도널드 트럼프도 뭐 조크 대상으로 삼고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날 사회를 본 사람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블랙인 겁니다.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코미디 센트럴의 풍자 뉴스요, 더 나이틀리 쇼를 맡고 있는 레리 윌머가 사회를 맡았는데, 레리 윌머가 처음에 이제 사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참 N자 월드를 쓰면서, 사실은 뭐 저 이 월드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welcome to N 무슨 나이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웰컴 투. 그러니까 백인들이 거의 백인이었어요. 박수를 조금 치긴 했지만, 말하자면 무슨 우리가 한국말로 기역자로 시작되는 무슨 나이,
나잇, 그런 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바로 옆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런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흑인 인권 운동을 하는 알 샤프튼 목사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단어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백인이라도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은, 야, 내가 지금 여태까지 백악관 그 만찬 뭐 가장 우아한 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만찬에서 가장 그 통쾌한 조크였어 라고 얘기를 했었던, 정말 용기 있고 불편하고 대립각을 세웠지만 해피했었던 시간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무슨 N자 나잇 하고 한 다음에 30분간은 사람들이 좀 긴장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 것들, 뭐 30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랬던 그런 것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백악관의 기자들이 백악관 그 대변인에게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할 때 대통령이 N자 말을 그렇게 듣고 나서 어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은 아주 그 잘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 허그까지 하던데요. 뭐 오바마 대통령은 이 흑인인 그 레리가 그 단어를 그 흑인 대통령 앞에서 썼을 때는 흑인 대통령 앞에서 N자라고 대놓고 쓰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뭐겠어요? 그런 것은 뭔가 그 흑인에 비해서 백인의 그 우월주의가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그 석상에서 대통령 앞에서 N자라고 아무도 그 쓰지 않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레리가 그 단어를 쓴 것은 아주 그 정교하게 계산을 해서 쓴 것 같다. 그의 그 심정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백악관 가장 그 우아한 만찬이라는 그 만찬을 일상생활 그 사실적인 곳으로 끌고 가고 싶었던 것 같다 하고 흑인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아직도 그 미국에는 정말로 아무리 그 흑인 대통령이 나와서 8년 동안 백악관 그 주인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는 흑인 대통령이 미워서 꼴보기 싫어서 그 백인 남자 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종편견은 미국에서 아직도 그 강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는 게 백악관 만찬에서 N단어 조크로 또 한 번 증명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 요즘 많이 타고 다니시는 우버의 택시라고 해야 하시대요. 우버라고 그냥 할까요? 우버의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다 하는 우버 측의 발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버가 그렇게 무슨 이벤트가 있고 할 때는 값을 많이 부르는가 보죠. 예를 들어서 뭐 동부 지역에서 눈보라가 몰아친다. 아니면 야구 게임 갈 때 좋겠네요. 정말 그 파킹 힘들고 하니까 어떠한 이유로든 뭔가 그 값을 조금 더 받는 것,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우버 측에서 언제 어떠한 형태로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값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그 우버 그 기자를 인터뷰를 해서 보도를 하는데, 우버 기사요. 기자가 아니라 우버 기사 가운데는 다른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그 돈만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한 그 우버 기사는 그 그라지에서 그 가족들이 이미 자고 있으니까 밤늦게 일을 하러 나간다던가 일을 하고 들어올 때 깨우지 않고 하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일주일 얼마큼 운전을 하는가 우버를 통해서 이렇게 뭐 계산을 해보기도 하고 해서 이래저래 그 우버 기사를 해서 $700 정도를 더 번다고 하는데, 그 $700면은 뭐 부자에게는 아무 돈도 아니겠지만 NPR 방송의 표현입니다. 그 수입이 추가일 때 자동차도 고칠 수 있고 보험 요금도 낼 수 있고 또 가족들과 어디 나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해서 그 우버 그 운전자들이 그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LA 한인타운에도 보니까 윌셔길 어떤 그 성당 주차장에서도 우버 기자들 뭔가 그 어떤 그 뭐 신원 체크라든가 뭐 우버 기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천막을 쳐놓고 받고 있던데, 그만큼 우버 기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늘어나니까 또 이렇게 뭐 대학교에서 이벤트가 있다든가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든가 컨벤션 센터 주변에서 값을 일반 그 우버 그 불렀을 때 값보다 조금 올려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게 됐고 해서 이제 우버가 어떤 형태로든 이 가격을 잡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버 그 기사들이 보통 평균에 한 11달러 받다가 조금 값을 올리면 16달러에서 17달러 정도는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버 측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실패한다는 거죠. 우버가 보통 일반 택시보다 값이 조금 싸고 편리하고 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프리미엄 붙여서 올라가면은 어떻게 타겠는가 해서 올리지 않겠다는 방침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그 디테일이 없어서 다만 그 NPR 방송은 아마 우버 측에서는 운전기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뭐든지 수요와 공급의 원칙과 결과잖아요. 값을 올릴 수가 없을 것이다. 기사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값을 올리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그 해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버 기사들이 팁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팁을 무조건 줘야지 된다는 것은 아니라 일반 택시를 타면은 사람들은 뭐 택시 요금에 얼마큼을 팁으로 주는 것을 당연히 그 몸에 밴 습관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제는 아니되 자발적으로 우버 기사들이 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요즘 우버 기사들이 회사에게 회사만 돈 벌어 하면서 그 불만이 많고 소송도 걸려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팁을 받도록 해서 이제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버도 할 수 없이 그 택시업계의 어떤 그 추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어제 그 생각이 나네요. 어제가 그 항상 그 로스앤젤레스에도 그런 행사가 많은 것처럼 뉴욕에는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아트의 그 패션 전시실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기금 모금을 하면 유명인들이 다 가잖아요. 그런데 유명인들 그 드레스 입고 온 것 보니까 실버, 회색이든지 아니면 뭐 깃털 많이 달린 것들 있었고요. 그리고 좀 뭔가 최소화하려고 보여진다. 미니멀리스트처럼요. 물론 레이디 가가라든가 마돈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복잡하고 뭐 금은 스타킹이야 뭐야 뭐 잘 모르는 그런 옷을 입었지만 대부분 나머지 사람들은 단색의 옷, 심플한 옷인데 특히 실버가 좀 많았다. 이게 당분간의 추세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잠시 뒤에는 케네스 베시가 북한에 억류돼 있었을 때에 자신의 생활에 관한 책을 써서 오늘 이제 시판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일도 있었어 생각되는 일들도 적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케네스 베시가 이제 그 미국인 가운데서는 북한에 가장 그 오래 그 억류돼 있다가 돌아온 사람인데 원래는 15년 노동교화령을 받았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국가 그 정보국장이 가서 다른 미국인과 함께 미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북한 전복 그런 혐의로 갇히고 할 때는 하루에 15시간씩 4주일 동안 계속 그 자백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고 그러나 자백서를 쓰고 난 뒤에는 성경도 주고 기도도 허락하게 하고 물론 이제 힘든 농장 일도 했지만 농장도 여기는 외국인들만 일하는 농장이다 해서 했다는데 다른 외국인 한 사람도 보지는 못했지만요. 그리고 병원에 자주 갔기 때문에 30만 달러를 청구했는데 나중에는 그 30만 달러도 하나도 그 받지 않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가족들과 이메일하고 또 어머니가 직접 가서 병원에서 뭐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자신을 끝까지 그 신문하던 그런 그 북한 사람이 너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깨질 희망을 갖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었다는 그 여러 가지. 그러나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는 좀 부드러운 면도 있었다 하는 내용들까지 아마 이 책에 그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케네스 베시의 Not Forgotten. 그렇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그 시판이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진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헐리우드볼에서 이번 주 토요일 펼쳐지는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말을 어떻게 나눠야지 되는가를 마지막 지난번 CM이요. 주시 내추럴까지 할 때까지 끝까지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이럴 때는 내일 보상이 올까요? 강희신이었습니다.